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톡톡한 외전 수익왕 스타킹의 김영철입니다. 자, 시장이 2년 만에, 지난주 2년 만에 2,800을 드디어 회복을 했는데 이게 겨우 1일 천하로 끝났을까요? 오늘 시장이 좀 밀렸는데 사실 분위기는 점심시간 이후까지 되게 안 좋았는데 갑자기 2시부터 조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가 약간 잦아들면서 시장이 약간의 희망이 조금 보이려고 하는 찰나에 끝이 났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좀 2,800 오고 코스피가 2,800 오고 코스닥이 잘 가진 않지만 그래도 대형주에서 뭔가 희망을 좀 보려고 했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실망감이 좀 컸을 텐데요. 이번 주 중요한 이슈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반도체 관련주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한 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수익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개별 종목 장세죠. 개별 종목 장세라고 해서 시장은 가지 않지만 그래도 개별 종목들이 아주 강세를 보이는 강한 종목만 계속 올라가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에서 과연 우리 전문가분들은 어떤 수익률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수익왕에서는요 5위부터 1위까지 해가지고 전체 수익률 지난주 한 주 동안 1위인 전문가님 모시고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요 수익률 1위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게 되는데요. 오늘 수익률 말이 꼬이네요. 수익률 5위부터 1위까지 한번 우리 캐스터님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똑한 주선생 외전 스타킹 진행을 맡은 진현지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똑똑한 주선생 외전 스타킹에서는요. 유능한 전문가님들을 대상으로 수익률 대회를 펼쳐서 1위를 한 전문가님만 모시고 주식 시황, 주식 섹터, 히든 종목까지 소개해드리는 방송입니다. 과연 어떤 전문가들이 출전을 하게 되냐면요. 확수경제TV 똑똑한 주선생과 주식의 봄에 출연하는 모든 전문가가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방송 운영 방식도 소개해드려야겠죠. 평일 오거래일인 금요일부터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총 집계가 되고 있고요. 전문가 개인 소통방, 즉 시청자 커뮤니티에 소개되는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매도 라인까지 정해서 총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최대 집계 종목 수는 5개라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위부터 5위까지 만나봐야겠죠? 지난주 6월 3주차 주간 누적 수익률 5위를 기록하신 분은 바로 최광균 대표님이십니다. 이대 정원 갈등에 따른 원격 진료 관료주인 인성정보로 13% 최고 수익률 기록하셨고요. 그 외 종목으로는 그리드워즈, 화성밸브로 수익률 기록하고 계십니다. 주간 누적 수익률은 38.8%네요. 그럼 4위를 한 전문가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주 대표님이십니다. 박노주 대표님은요, 황금 로봇 시스템으로 최적의 타이밍에 들어오는 종목을 단기 트레이딩에서 수익을 안겨주시는 분인데요. JNTC로 13.2% 최고 수익률 보유하고 계시고요. 그 외 종목으로는 윈팩, 옵투스 제약으로 수익률 기록하고 계십니다. 주간 누적 수익률은 39.2%네요. 다음 3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스타 전문가님이십니다. 기술적 분석과 단기 트레이딩의 능한분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최고 수익률 DB하이텍, 반도체 관련주로 40.6% 수익률 기록하고 계시고요. 그 외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HD 테크놀로지로 수익률 보유하고 계십니다. 주간 누적 수익률 47.5%입니다. 2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리치 전문가님이십니다. 리치 전문가님은 지난주에 주간 누적 수익률 1위를 하신 분인데요. 대바닥에서 저평가된 종목을 맥점에서 매수하는 분이십니다. KCS로 32.4% 최고 수익률 보유하고 계시고요. 그 외 종목으로 무엇보다 지난주에 히든 종목으로 꼽았던 종목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위메이드로 수익률 보유하고 계십니다. 주간 누적 수익률은 48.3%입니다. 그럼 대망의 1위 바로 김보네 칼리의 김정철 본부장님이십니다. 김정철 본부장님은 우리 방송 MC이기도 하시죠. 기관 출신 상위 1% 스펙을 자랑하는 분들이 모인 팀입니다. 오늘도 과연 어떤 선물 종목 가져오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자세히 수익률 보시면요. LIG 넥스원으로 23.1%, 그 외 종목으로 리가 캔바이오, 현대 로템으로 수익률 보유하고 계시고요. 주간 누적 수익률 무려 51.2% 보유하고 계십니다. 우리 1위를 하신 김보네 칼리 김정철 본부장님 최고 수익률 51.2%, 2위는 리치 전문가님 48.3%입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지난주 1위에 하신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의 세부 수익률도 좀 살펴봐야겠죠. 세부 수익률 보시면요. LIG 넥스원 23.1%로 가장 높은 수익률 기록하고 계시고요. 리가캠바이오가 15.7%, 현대 롯템이 12.4% 수익률 달리고 있습니다. 방산주에 역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 오늘은 또 어떤 종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실지 궁금한 상황인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톡톡한 주선생 외전 스타킹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자, 수익률 1위 김정철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셀프 접니다. 소개입니다. 네, 제가 1인 2역을 잠깐 하려다가 제가 박수라도 쳐드릴게요. 네, 아닙니다. 민망하네요. 네, 일단 제가 1위를 할 줄 몰랐습니다. 네, 소감이 왜냐하면, 어떠신가요? 소감이야 뭐 1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1위에 특별한 소감은 없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난주에 사실 저희가 분위기가 좋았어요. 엄청 네. 좋았는데 분위기가 좋았다 보니까 사실 이 분위기,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지난주에 2개 종목을 저 종목 중에 제가 이제 2종목을 매도를 했거든요. 네. 매도를 했는데 이제 뭐 절반 정도 비중을 줄였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 시청자 커뮤니티에서 막 네. 다들 뭐 이렇게 수익 인증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뜨겁더라고요, 반응.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기분을 좋게 하다 보니까 제가 1위가 되는. 그러니까 저는 의도하진 않았지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한 결과 1위는 자연스럽게 따라왔다. 이 정도 소감이면 좀 겸손합니까? 네, 오늘 약간 유독 얼굴이 좀 그런가요? 밝으세요. 밝은가요? 오늘 밝은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1위입니다. 1위인데 중요한 거는 1위를 노리진 않았습니다. 노리진 네. 않았지만 대부분의 종목이 이제 새로 들어간 건 없어요. 리가캠바이오 정도만 신규 진입이고 나머지는 기존에 보유하던 종목들인데 네. 그게 이제 맞아 떨어져가지고 잘 올라왔다. 네. 이렇게 뭐 한마디로 뭐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얻어 걸렸다. 이렇게 네. 겸손하게 한번 표현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계속 수익률을 뭐 잘 내고 싶지만 사실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는데요. 그래도 최근에는 계속 지금 좋은 수익률을 평균적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50분 안 남았죠. 지금 43분 남았는데 네. 여러분들 시청자 커뮤니티 함께 하시면은 이 컨디션 그대로 여러분들 여름 서머랠리까지 고고한다. 여러분은 여름 때 휴가를 열심히 가셔도 네. 제가 열심히 일합니다. 저 이번 올 여름 휴가 갈 생각 전혀 없어요. 휴가 갈 생각 없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게 휴가다. 네.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열심히 광고하고 있는데 여튼 여러분들 수익 1위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택입니다. 네, 네. 이렇게 겸손하게 하고 네. 계시지만 아까 어깨가 많이 올라온 걸 전 대기실에서 봤거든요.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 지난 월간 수익률 어떻게 기록하신 건지 수익률 비법을 알아봐야겠죠. 수익률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G 넥스원이 23.1% 정말 높은 수익률 기록하고 네. 있고요. 리가캠바이오가 15.7% 바이오 관련주도 지금 높은 수익률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대 롯템도 12.4% 수익률 달리고 있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네. 박수 드리고요. 네. 종목들을 한번 자세히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 네. 보니까 지난주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건 LIG 넥스원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수익률 어떻게 달성한 건지 궁금한데 이 종목이 원래 지금 50% 수익률을 넘는다고 하던데 자세한 공략과 매매 포인트 좀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네. 제가 그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었을 뿐이다. 난 갑자기 소감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데 약간 덜했나 봐요. 네. 더 하고 싶.
들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LIG 넥슨이 대표적인 방산주죠. 방산주인데 제가 이제 이거를 근데 네. 너무 노래를 불렀어요. 어. 여기서도 노래 부르고 뭐 딴 데 가서도 계속 LIG 넥슨, LIG 넥슨, LIG 넥슨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이 정도 얘기하면 한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거의 귀에 이제 못이 박히는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죠. 그래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자 LIG 넥슨 자 LIG 넥슨 하면 뭘까요, 여러분? LIG 넥슨 LIG가 뭐 하는 회사일까요? 여러분 그 LG라는 회사가 있어요. LG라는 회사. LG가 이 태생부터 제가 천천히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오늘 네. 저 혼자 할 거니까 시간 많다 생각하고 제가 열심히 한번 여러분 저는 절대로 주식 종목을 그냥 딱 봐서 이 종목 잘 모르는데 대충 그냥 해볼까 해서 수익 낸 거 없습니다. 네. 저는 그 종목 하나의 종목을 하면 뜯어보잖아요. 이 종목의 시작부터 끝까지 네. 어떻게 이 종목이 탄생했고 이 종목 어떻게 이 기업이 설립을 했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네. 계속 뜯어봐요. 음. 계속 그 과정까지 싹 다 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좀 많이 안다 싶을 때 더 조사해서 거기서 이제 매매 포인트를 찾는 그런 스타일인데 네. 여러분 남들이 생각하면 너무 어렵고 고리타분하다 할 수 있는데 네. 그건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해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면 돼요. 네. 제가 한 내용들을 보고 그냥 저게 맞는지 틀린지만 검증해 보시면 돼요. 원래 LIG가요. LG가 LG. LG가 대표적으로 이제 태생부터 가자면 LG라는 회사가 저는 LG라는 회사 정말 좋아합니다. 네. 왜 좋아하냐면 물론 LG 싫어하는 분들 계세요. 그래요? 어떤 분들이 싫어하냐면 네. 이제 좀 쪼잔하다. 어. 이런 얘기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월급 짜다. 뭐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LG 화학의 LG 에너지 솔루션에 있는 부서가 통째로 SK로 이동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SK가 그 인력 빼갔다고 소송받아가지고 SK가 1조 물었거든요. 네. 근데 왜냐면 이제 돈 많이 주니까 다 옮긴 거죠. LG 배터리 부서가 통째로 SK로 옮기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러고 보면 LG는 저는 안타깝긴 한데 LG라는 회사가 원래는 광복군한테 군자금을 대던 회사입니다. 정말 사랑해요 LG 그런 그 내용이 맞을 정도로 저는 이제 약간 이런 그 광복군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네. 정말 우리는 애국기업이다. 그 애국기업이고 이 회사가 특별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단 한 번도 이 회사는 나중에 그 경영을 물려줄 때 네. 그러니까 2세 경영, 3세 경영 할 때 단 한 번도 잡음이 없던 회사입니다. 그냥 회사를 시원하게 찢어버려요. 그냥. 원래 LG, GS 같이 있다가 서로 그냥 뜻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 찢어 그냥 딱 찢어버리고 GS, LG 딱 버섯 찢어졌죠. 네. 그다음 LG도 이제 후세 그러니까 이제 선치 경영진들이 다 죽고 나면 이제 그 뒤에 경영진들이 이제 경영을 하는데 그러면서 LG가 이제 LIG, LG 그다음에 LS 이런 식으로 쭉 찢어져요. 쭉 찢어지면서 이제 그중에 나온 게 LIG인데 네. 이 LIG도 사실 LG가죠 정확히. LG가인데 이제 뭐 LG가 중에 LIG가 사실 LG의 옛날부터 방산을 담당했던 회사입니다. 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주로 미사일 담당했던 회사인데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들으면 또 옛날 얘기한다 근데 이제 오늘날 얘기로 넘어가요. 네. 오늘날 얘기로 넘어가면 딱 화면을 딱 보시면은 네. 자, 이 LIG 넥스원이 우리나라에서 3대 방산주입니다. 3대 방산주. 첫 번째 하나에로스페이스 옛날 삼성테크인이죠. 네. 삼성테크인인데 삼성이 하나한테 넘겼죠. 하나에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뭡니까? 바로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세 회사가 우리나라 방산을 책임지고 있는데 여기서 LIG 넥스원은 주로 담당하는 게 바로 미사일 쪽이에요. 미사일 쪽인데 LIG 넥슨이 이제 잘 가고 있었어요. 그냥 뭐 흐름 잘 가고 요즘 전쟁 나고 막 이러니까 무기 많이 팔고 좋아가지고 잘 가고 있었는데 특히 천무 대공 미사일 그다음에 현무 미사일 네. 이런 미사일도 많이 하고 전투기 쪽 많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뭐가 터지냐면 여기서 빵 터지는데 여기서 그래서 갑자기 빵 터져서 급등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네. 바로 이날이 이제 어느 날이냐면 이제 12월 11일 날 작년 12월 11일 날 갑자기 뭐 2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줍니다. 상한가를 가요. 이 상한가가 이유가 뭐였냐? LIG 넥슨이 미국의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하겠다. 인수가 됐어요. 네. 됐는데 이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회사는 로봇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매출액이 사실 우리나라 두산 로보틱스랑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두산 로보틱스 하면 우리나라에서 넘버원이죠. 로봇 네. 중에. 그 로봇 회사랑 똑같아요. 규모는. 근데 이 회사는 좀 더 이 회사가 이제 원래 방산주기 때문에 네. 이 미국에 있는 고스트 로보틱스도 사실 궁견 로봇 그러니까 궁견 로봇 그 그냥 강아지라고 하긴 좀 큰 네. 그런 개를 로봇으로 만드는 그래서 궁견 로봇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미국의 방위 산업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LIG 넥손 인수한다고 해도 이걸 안 팔지 말지는 미 정부가 결정을 해야 돼요. 이제 그 결정만 남은 상태에서 LIG 넥손이 이걸 인수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러고 나서 우리가 한번 수시를 했어요, 심지어. 그래서 자, 시청자 커뮤니티 들어가서 물어보세요. 수익실을 네.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이날 상한가 먹자마자 수익실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지지부진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언제 공략을 했냐. 다시 여기 한번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때가 9만 원대로 한번 내려와요, 이게. 네. 그리고 9만 원대로 한번 내려오고 다시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이걸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한번 쭉 여기서 한번 내려오거든요. 여기서 한번 내려오는 이 찰나에 우리가 매수를 잡은 거죠. 매수 잡은 거고 우리가 사실 그 전에 매수 잡은 건 요 포인트입니다. 94,000원 라인. 94,000원 라인에서 10만 원대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한번 매수를 들어가고요. 살짝 내려갔을 때. 예, 그리고 또 올라오면서 한번 더 들어가요. 이거는 자신감이죠. 왜냐? 네. 여러분 이 자신감은 내용을 알면 자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사실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네, 저희 사실 개인 올라갔을 투자자들은. 때 들어가기 쉽진 않죠. 근데 네. 이거 왜 그러냐면 자 LIG 넥슨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올해 사상 최대입니다. 실적이 약 순이익 2천억 나와요. 그렇죠? 2천억 나오는데 LIG 넥슨이 지금 시가총액은 4조 5천억이죠. 네. 4조 5천억이면 순이익 2천억에 4조 5천억이면 한 2배? 3배? 자, 방산주 PER 22배, 23배면 거의 적정입니다. 적정 가치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뭐가 플러스 되냐?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하게 되면 로봇까지 포함이죠. 그러니까 네. 로봇 회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두산 로보틱스를 볼게요. 두산 로보틱스를 보면 두산 로보틱스 시가총액이 5조 2천억이에요. 네. LIG 넥슨보다 더 커요, 이게 심지어. 얘는 로봇밖에 안 하는데. 네. 방산하지도 않는데. 근데 얘 협동 로봇만 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실적을 보시면 얘는 실적이 없어요, 아예. 빵이에요, 빵. 적자 안 나면 다행. 올해 10억 순이익. 이 10억이 뭐예요? 10억은 저한테도 있겠어요. 자, 이 10억 순이익인데 이 10억 순이익 가지고 시가총액이 5조 2천억이다? 그러면 LIG 넥슨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가 완전히 결정이 나버리면 그럼 시가총액이 얼마야지 맞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4조 5천억에서 추가로 5조를 더 해야 돼요. 그럼 9조가 돼요. 네. 지금 주가가 21만 원인데 40만 원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 네. 아직 멀었다. 근데 그런 이제 그때 심지어 이게 심지어 9만 원대였 10만 원 초반이었을 때니까 이때가 네. 10만 원 초반이었을 때는 당연히 더 저평가됐었죠. 근데 이거를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방송 시간에 한 10번 얘기했어요, 이걸. 네. 이 재무제표를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지금 PD님도 따라서 이거 화면 잡으면서 네. 저 탐 얘기 또 한다, 저거. 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어떤 이슈가 있냐면 제가 최근에 LIG 넥슨을 다시 재공략하자는 타이밍이 요 타이밍이었어요. 요 타이밍에서 재공략하자. 16만 원 초반대 15만 원 언저리에서 재공략하자고 얘기 드렸던 건데 네. 왜 그랬냐면 추가 매수하거나 신규 매수 안 하신 분 신규 매수, 기존에 10만 원 초반대 매수하신 분은 추가 매수. 그 왜 그랬냐면 네. 6월 말에 미 정부가 네.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를 최종적으로 승인해 줄지 말지를 결정을 해요. 근데 미국이 보세요. 우리나라가 우방이잖아요. 미국의 정말 친한 동맹 아닙니까? 네. 해주겠죠, 설마. 설마 안 해주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삼성이랑 현대랑 다 지금 미국에서 공장 짓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안 해주면 사실 미국 정말 이게 쫌생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에이, 그 피의 혈맹인데 우리나라하고 네. 미국하고 피로 맺어진 인연 아닙니까? 네. 미국이 궁전 로봇 회사 그 잘 키우지도 않는 거 우리한테 팔 수도 있는 거지 그거 하나. 그거 못 팔겠어요, 미국이? 팔기 바랍니다. 예, 저는 팔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 인수가 얼마 안 남으니까 또 이렇게 한번 또 뛰는 거죠. 이렇게 네. 차트를 보시면은 이때 한번 튀었죠. 물론 이때는 수주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LIG 넥슨 사실 그 궁전 로봇 회사인 고스트 로보틱스가 없다 하더라도 현재 주가는 설명이 돼요. 왜냐? 천무 미사일이 지금 워낙에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천무 미사일을 원해요. 왜 네. 원하냐? 이 천무 미사일하고 성능이 비슷한 게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인데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경우는 지금 주문을 하잖아요. 네. 지금 이제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배송이 2년 뒤에 와요. 2년 뒤에 오면 다행이에요. 오다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첨부미사일은 뭐다? 지금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누르면 바로 2달 뒤에 배송이 온다. 예, 2년 내내 빠르다. 2달 뒤에 온다. 우리나라의 특장점이 뭡니까? 빠르다. 빠른 배송, 네. 빠른 사후 서비스.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제품 사면요, 전 세계에서 다른 제품 못 사요. 헤어나지 못해요, 그 서비스에. 그럴 것 같아요. 빠른 배송과 문화까지 배달해준 서비스. 친절함. 그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까지. 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해외에서도 느끼고 있다. 진짜 그런가요? 아, 진짜 그래요. 네. 유럽뿐만 아니라 지금 중동에서도 네. 지금 패트리엇 미사일 살 바엔 차라리 그냥 천문 사서 빨리빨리 배치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네. 미국도 그걸 원해요. 미국도 패트리엇을 더 이상 생산하기가 좀 이렇게 힘든 상황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미국도 그냥 그럴 거면 그냥 천문 사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같이 꼭 에라지 넥소 아직 남았다는 거. 물론 저는 사실 목표 주가가 40만 원 가야 맞다라고 보는데 그 정도까지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내일부터 흥분하고 매수하니까 여러분 흥분하지 마시고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흥분하지 마시고 저는 목표 주가를 좀 낮추고 있기 때문에 한 27만 원 정도 보고 있는데 네. 근데 아직 이게 한 번에 가진 않을 거고 왔다 갔다 해서 갈 건데 제가 그래서 오랫동안 보유한 종목이라 이번에 급등 나올 때 좀 수익률이 좀 잘 나왔다. 예, 끝다고 해서 밀렸다가 올라온 거 아니에요. 네. 쭉 올라오다가 여기서 한 번 딱 또 올라온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은 제대로 냈다라는 거. 그리고 네. 참고로 이거 단 하나도 안 팔았습니다. 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네.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 지금 10만 원 초반대에 매수했으면요. 지금 수익률 몇 %인지 아십니까? 50%가 아니라 100%예요, 지금. 와. 그냥 추가 매수 했으니까 지금 50%, 60%대지. 지금 여러분 그 추가 매수해서 제가 수익률 억지로 낮춘 거예요. 네. 심지어 낮춰놨어요, 수익률을 제가. 지금 단 한 주도 안 팔았다는 거는 여러분 뭘 뜻하겠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향후 대응 전략이 어떻게 나올지는 너무 명확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듭 언급을 해주셨던 이 방산주죠. LIG 넥스원으로 지난주만 23%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셨거든요. 이렇게 우리 근데 매매 포인트가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잡는 게 어렵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수익률 1위 하신 본부장님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얹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바로 아래 QR코드 찍으셔서 시청자 커뮤니티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매수 매도 포인트, 재매수 타이밍까지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방송 시간 중에 꼭 들어오셔서 선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로 궁금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리가켄 바이오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요. 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요.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급등세를 보였다가 지금은 좀 다시 밀린 상황이거든요. 리가켄 바이오는 조금 늦게 좀 종목이 급등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리가켄 바이오의 매매 포인트가 좀 궁금한데요. 지금 보니까 리가켄 바이오 지난주에 15.7% 수익을 내셨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절반 수익 실현하셨다고 말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투자 전략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신가요? 네, 사실 이제 종목의 시청자 커뮤니티에서 잘 보고 계시나 봐요. 네. 잘 포인트를 잘 보시나요? 절반을 매도한지 딱 정확히 아시는데 네. 사실 그 최근에 그 제약바이오 3대장이 있어요. HLB가 무너지고 나서 네. 제약바이오 다시 또 다른 제약바이오 3대장이 생겼어요. 오, 그게 뭐냐면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삼성단제약. 이게 지금 3대장이거든요. 네. 이 3대장이 지금 열심히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가장 센 건 당연히 알테오젠이고요. 네. 알테오젠은 지금 기술 수출한 것만 지금 5조예요. 기술 수출한 것만 5조 와, 원이라 네. 뭐 알테오젠은 추가로 더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사실 근데 여기서 접근하기 너무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사실 제약바이오는 사실 잘 몰라요. 이거 왜냐하면 아까 LIG 넥손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랑 수주가 다 찍히잖아요, 여러분. 네. 찍히니까 이걸 검증이 가능한데 네. 바이오는 이거 언제 어디서 털지 몰라요. 언제 어디서 터졌는데 언제 어디서 또 깔아앉지 모르거든요. 한미약품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많이 기술 수출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기술 수출 취소, 다 취소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거 제약바이오는 사실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좀 부담스럽긴 한데 네. 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 손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을 공략할 바엔 차라리 우리는 다른 거 공략하자 했는데 그게 바로 리가켄 바이오였고요. 이 리가켄 바이오는 여러분 도대체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이 회사 아주 간단합니다. 네. 이 회사는 네. 그 약물을 그러니까 신약을 만들 때 네. 보통 신약을 만들 때 사람들이 막 이물질, 저물질 연구 그러니까 약대 나오면요 뭐 하냐면 연구원으로 가든지 약사든지 해요. 근데 연구원으로 가시는 분들이 좀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약사분들이 공부 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갑자기 흥분하시면 안 돼요. 약사분들 이 얘기 네. 듣고. 근데 연구원으로 가시는 그 약대 나오셔 연구 가시는 분들이 막 이 약을 막 접목해보고 저 약 접목해보고 막 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만드는데 네. 그런 후보 물질 만들 때 너무 많은 비용과 인력과 이런 게 소요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걸 조금 더 쉽게 빠르게 좀 더 효율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이 리가켄 바이오라는 회사가 ADC 플랫폼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신약을 후보 물질을 뺄 때 네. 상당히 그 검증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같은 걸 만든 거죠. 오. 이제 거기서 이제 신약을 빨리빨리 빼내서 하는데 이게 대부분이 다 항암제예요. 얘가. 네. 얘가 주로 항암제 위주로 하고 있는데 네. 이런 항암제 위주로 나온 이 약들이 네. 지금 성과가 괜찮아요. 어. 그 몇 개는 이미 기술 수출했고 네. 기술 수출된 상태고 그런 상태인데 향후에 추가적으로 약도 빠르게 뽑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당히 좀 이 리가켄 바이오가 상당히 원래는 레고켄 바이오였어요. 원래 이름 바꿨어요. 네. 레고가 요즘 잘 안 돼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리가로 바꿨어요. 리가로. 네.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사명을 바꿨던 회사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저항 맞고 지금 밀렸어요. 밀리고 나서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을 순간적으로 깼죠. 여기서 순간적으로 깼습니다. 깼는데 다시 회복해서 올라온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절반을 매도했느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매물벽이 어마어마하게 큰 벽이 하나 있죠. 이게 전체 물량의 23.46%가 여기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뚫고 가기에는 약간 힘이 붙일 수 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날이죠. 20일 날 목요일 날 수시를 했습니다. 절반을. 여기 상단에서 이 매물벽 상단에서 절반 수익실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보유 중인데 계속 이 매물벽을 뚫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다만 네. 여기서 이 매물벽을 뚫어버린다. 그럼 이 종목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부터 날아가요. 위에 매물벽이 없어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런 상태예요. 지금 월봉인데요. 자 월봉인데 여기 매물이 뚫리잖아요. 네. 여기 매물이 뚫리면은 그 뒤로는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었고 전 매물벽에서 절반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절반은 홀딩해서 박스권 돌파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아주 정석적인 전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부분도 확인하시고 만약에 리가켄 바이오가 박스권을 돌파해서 뚫었다. 네. 그럼 뭐 해야 돼요? 팔아야죠. 빨리 오셔야죠. 오셔야 돼. 일단 물어보셔야 돼. 그러니까 매도해야 될지 여기서 아니, 더 물어봐야 추가로 뚫었을 때 그 맞아. 매수를 함부로 바로 하면 안 돼, 결정을. 매수를 바로 들어가야 될지 네. 추격해서 매수할지 아니면 여기서 수익실을 할지 아니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는 여러분 그때 되면 바로 맞아요. 들어와야 돼요. 네. 근데 그때 제가 방송을 하고 있을까요? 못 할 수도 있어요. 아. 방송이 없을 수도 있죠. 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미리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미리 당장. 들어와 있으면 네. 그때 되면 제가 알아서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굳이 그때 리가켄 바이오가 뚫고 있는데 그때 박세인 팀이 전화해가지고 김정철 본부장 방 어디입니까? 빨리 김정철 본부장 시청자 커뮤니티 알려주세요. 이미 사라졌거든요. 해봐야. QR이. 네. 아니 해봐야 올 수 있어요. 네. 근데 시간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들어와 있으면 네. 제가 이게 어떻게 될 건지 그 상황 되면 알아서 얘기한다니까요.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그때 타이밍 맞춰가지고 겨우 이제 들어와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미리미리 들어와서 네. 같이 얘기해 주시면은 리가켄 바이오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기 직전이다. 네. 이거 돌파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 여기 돌파했을 경우 시세가 더 크게 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가켄 바이오가 지금도 이제 수익 실현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고 하니까요.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QR 찍고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이 중장기 종목 위주로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률 달성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유를 한번 보니까 이 회사의 역사부터 꼼꼼하게 따져 네. 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하긴 되게 어렵잖아요. 본부장님이 잘 채놓은 박상에 숟가락 얹으시다. QR 코드 찍어 들어오셔서 시청자 커뮤니티 참여하시면요. 본부장님만의 투자 전략부터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방송 중에 꼭 들어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현대 로템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방산주죠. 지금 12.4% 수익률 내고 계십니다. 사실 방산주 이슈가 있었지만 지난주는 좀 철도 관련 이슈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본부장님. 현대 로템의 주요 매매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사실 이제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방산주 왜 강하냐면 네. 제가 어릴 때 이제 이거는 고등학생 때인데 네. 제가 고등학생 때 사실
밀리터리 동호회를 했었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네, 밀리터리 동호회 가지고 제가 고등학생 때 그때 밀리터리 잡지에 뉴스에 나왔는데 제가 그 미 항공모함 콘스텔레이션호가 부산항에 입항했을 때 고등학생 최초로 콘스텔레이션호를 갔던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미 항공모함에 간 사람은. 제가 그때 헬기 타고 링스 헬기 타고 제가 네, 어떻게 그 박수 한번 드릴까요? 취재하러 갔거든요. 아 근데 이게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네. 유명한 사건이라고 제가 군대 갔을 때도 훈련소 소장님이 알아보더라고요. 오. 저를. 알아봐가지고 나 와봐라 해가지고 네. 또 얘기도 많이 듣고 군생활 나름 나쁘지 않게 했는데 근데 그 정도로 제가 이제 방위산업 이쪽에 상당히 관심이 강한데 많죠. 네. 관심도 많고 전 근데 또 약간 뜨거운 가슴이 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네. 그때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면서 제가 있는 그 동호회 사람들끼리 장비 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총은 없어요. 총은 그 가스건 같은 네. 거밖에 없고 실제 그 군인들이 쓰는 스코프나 그 방열 배터리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군사 장비들 네. 그런 거 싹 다 모아가지고 제가 실제 우크라이나 보냈습니다. 실제 우크라이나 그 보낼 때 사진 찍고 여러분 시청자 커뮤니티에 제가 인증도 했어요. 네. 저희 그 밀리터리 동호회에서 네. 그 금액이 한 5억 원 정도 됐거든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우리 사비로 다 우리 거, 제 거. 제가 스코프 정말 좋은 게 있거든요. 네. 그 적용용 총에다 다는 스코프가 있어요. 배율이 어마어마한데 네. 그거 엄청 비싸거든요. 한 400만 원 넘어요. 제가 그거 눈물 생각보다 아닌 비싸네요. 우크라이나의 그 평화를 위해서 제가 그걸 우크라이나 군에 기증을 했어요. 거기다 써놨어요 제가. 제가 기증한 거라고. 네. 네, 그 정도로 제가 상당히 좀 이쪽에 관심이 많은데 실제로 제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관련된 TV 프로그램을 이 파스케 TV에서 네. 약 1년 반 동안 했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다짐했냐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힘들지 않게 외롭지 않게 끝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는데 끝까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게 프로그램이 좀 너무 바빠지셔가지고. 전쟁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예, 저도 이제 1년 반까지는 같이 해봤는데 하지만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네. 갑자기 뭔 소리 하고 있냐는데 이 현대로템에서 만드는 게 바로 그 K2 흑표 전차. 전 세계 전차 랭킹 1위. 예, 흑표 전차입니다. 흑표 전차를 만들고 있는데 이 현대로템 원래는 철도도 합니다. 철도. 네. 철도 우리나라 철도 사업을 이번에 수주하면서 추가로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거예요. 급등이 나온 건데 여기에 추가로 철도뿐만 아니라 이제 원래 방산주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동구권 나라들이 유럽의 동부권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 K2 흑표전차를 원하는데 문제는 이 프랑스의 마크롱이 초를 쳤어요. 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너무 방산 수출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네.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 무기 사지 마라. 유럽은 유럽끼리 뭉쳐야지. 근데 생각해보세요. 300억짜리 전차 사겠어요. 똑같은 성능인데 성능이 오히려 더 좋아요. 네. 우리나라 K2 흑표 전차가 언덕백이 올라가는데 독일 레오파드 2는 겨우겨우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그 K2 흑표 전차는 확 올라. 그 레오파드 2 놀리면서 쭉 추월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이게 엄청 유명한 장면이거든요. 네. 아니 그걸 그 별로 성능도 그렇게 월등하지도 못한 그 레오파드 2를 300억 주고 살래요? 우리나라 전차 50억 주고 살래요? 훨씬 우리나라 싸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싸고 성능 훨씬 좋단 네. 말이에요. 그것도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제품의 주요 특징이 뭐예요? 빨라요. 빠른 배송, 애프터 서비스. 예. 여기까지 다 되는데 근데 이 현대로템이 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그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조금 밀렸어요. 밀고 실제로 루마니아도 지금 레오파드 2로 갈 뻔하고 있다가 네. 지금 다시 이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이제 루마니아 갔죠. 네. 가서 이제 얘기 설득하고 있죠. 설득하고 있어서 저는 추가 수주도 하면 폭등한다. 근데 다만 그럼 여기서 왜 수출을 했냐? 현대로템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여기 뚫으면 끝나요 이제. 이거 월봉인데요. 여기 뚫리면 끝납니다. 여기 뚫으면 신고가예요, 여러분. 역사 신고가. 여기만 뚫리면 되는데 여기 뚫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일단 절반 수익 실현하고 네. 나머지 절반 가지고 돌파하면 계속 홀딩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 이렇게 가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난달 수익률 1위를 하신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 저희 방송 중에만 무료로 열어두는 거거든요. 유망 종목의 투자 전략과 매수 매도 타이밍 또 주식 초보자분들이 원하는 자료들 꼼꼼하게 살펴주신다고 하니까요. 방송 중에 꼭 들어오셔서 선물 받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수익률 리뷰를 해봤으니까요. 본격적인 이 본부장님의 투자 전략을 또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오늘 좀 전반적인 네. 지수 흐름이 사실 좋지 못했잖아요, 본부장님. 네. 반도체 관련주가 좀 밀리면서 지수가 다시 힘없이 2,800포인트를 내줬는데요. 최근에 원화가 또 다시 약세로 돌아서고 있어가지고 지수가 좀 추가 하락하는 건 아닌지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조금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좀 네. 고민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앞으로? 네, 전망? 사실 이제 오늘 시장 딱 보고 아 이거 2,800 만만 보고 다시 밀리나? 2년 만에 달콤한 2,800을 맛을 봤더니 바로 밀렸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조금 환율 관점으로 좀 보시면 최근에 환율을 보시면요. 환율이 지금 4일 연속 원화 약세예요. 지금 보시면은 6월 19일부터 계속 원화 약세인데 원화 약세가 되면서 환율이 다시 올라오면서 지수는 밀리는 네. 지수가 결국 버티다 밀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원화 약세가 그리 멀지 않았다. 그리 이제 원화 약세가 이제 끝나는 게 그리 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네. 자료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PPT 화면인데 일단 보시면은 최근에 원화가 약세된 이유가 있어요. 그 네. 이유가 뭐냐면 네. 스위스 중앙은행이 추가 금리 인하를 했어요. 음.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한 번 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한 거죠. 근데 스위스 중앙은행이 바로 금리를 2번 연속 인하할지는 아무도 몰랐던 거죠. 네. 근데 이 스위스 프랑이요.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구성통화예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에는 스위스 프랑, 유로화, 엔화, 그다음 크론에 이렇게 해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것들이 합쳐져가지고 이제 달러 인덱스 구성하는데 이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주요 통화가 일단 금리 인하를 했다. 그럼 금리 인하하면은 해당 국가 통화는 약세가 되거든요. 네. 약세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달러는 자연스럽게 강세. 그 여기 ECB도 금리 인하 했죠. 유로화도 금리 인하 했기 때문에 유럽도 ECB도 금리 인하 했기 때문에 일단 유로화 자체가 인하가 되면 유로화 자체가 금리 인하 되면은 유로화가 일단 약세가 되죠. 네. 그리고 나서 달러는 그것 때문에 반발로 다시 강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달러가 다시 강세가 된 거고요. 근데 그 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크지 않았는데 이런 달러 인덱스의 추가 상승 역시 예상보다 좀 낮았습니다. 다만 네. 이게 추세적으로 최근에 이제 중국이 경기가 뭐 그렇게 좋지도 않고 우리나라 위안화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일단 달러가 거의 마지막 피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달러 마지막 피크이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가 되는 게 거의 마지막 피크에 왔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 2년간 이 전 세계 중앙은행들, 네. 전 세계 중앙은행이 뭐 바본가요, 얘네들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달러가 이제 약세가 될 걸 대비해서 금을 엄청 사왔어요. 지금 금값 사상 최고가거든요. 네. 금값으로 좀 이따 볼 건데 금값 사상 최고가입니다. 금값 지금 2022년에만 중앙은행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금을요 무려 1,082톤을 샀습니다. 사상 최대로 많이 샀고요. 2023년이 1,037톤을 샀어요. 금 엄청 사왔어요. 네. 왜냐하면 달러화가 2024, 5년에는 약세로 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금을 사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달러 같은 경우 이제 미국도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미국도. 왜냐하면 미국의 1분기 경상적자가 2,376억 달러예요. 네. 전분기 대비해서 7.2%가 상승했는데 이게 달러가 자꾸 강세가 되다 보니까 경상수지가 계속 적자가 나는 거예요. 왜냐? 달러가 강세가 되면요. 그 달러 제품을 해외에다 팔면 네. 비싸요, 이거. 비싸서 사기 싫어져요. 네. 근데 예를 들어 한국의 경쟁 제품이 있고 미국 제품이 있어요. 한국 경쟁 제품, 미국 제품 두 개 동시에 나왔는데 달러는 더 비싸요. 네. 그럼 미국 제품이 더 비싸단 말이에요. 똑같은 제품인데 미국이 더 비싸면 누가 믿고 사요? 미국은 안 그쵸. 사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경상수지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사실 달러 약세, 행정부도 미국 달러 약세가 좀 필요하다. 네. 그래서 각국이 근데 지금 당장은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먼저 인하했기 때문에 먼저 인하한 부분 때문에 사실 미국 경상수지 적자가 좀 가중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달러가 강한 거기 때문에 이게 거의 마지막 피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미국이 9월 달에 금리 인하하면 돼요. 미국이 9월 달에 금리 인하하는 순간 금리 인하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달러는 약세로 턴할 거예요. 그때. 네. 그때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 조금 수급은 좀 풀릴 가능성이 높고 그럼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유로화가 좀 안 좋았던 이유가 있어요. 예, 갑자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헛소리하는 바람에 또 방산 헛소리만 한 게 아니라 이분이 약간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유럽 의회 선거를 했는데 자기네 정당 르네상스 정당이 그 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르펜이 이끄는 국민연합 완전 구구파입니다. 이 르펜의 구구파들은 생각이 뭐냐면 일단 EU 탈퇴하자예요. 프랑스 EU 탈퇴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대폭락이에요. 지수 대폭락, 전 세계 대폭락이에요 그냥.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영국 브렉시트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르펜의 극우 정당이 가장 지금 지지율이 높은데 유럽 의회 선거 때 이걸 한번 했더니 졌어요. 네. 지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이렇게 놔두면은 시간이 갈수록 르펜이 더 강했구나 해서 조기 총선을 실시했어요. 그러면 프랑스 의회를 해산시켜버리고 네. 바로 조기 총선을 했는데 이게 최악의 수입니다. 오히려 지금 지지율이 그거가 더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좋을 줄 알았더니 지금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부터 선거거든요. 이 선거에서 만약에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알렌 극우 르펜의 국민연합이거든요. 이 극우파가 만약에 과반 차지한다. 네. 다음 날 우리나라 증시 대폭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직 그럴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아직 지지율이 31%이기 때문에 혼자서 과반을 차지하기는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극좌파인 이 NFP가 있습니다. 얘네가 이제 프랑스에서 28%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얘네 세 파예요. 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중도라고 써지는 르네상스 ENS죠. 얘네가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있는 정당인데 지금 얘 판대 이제 순위가 지금 3위죠. 그래서 지금 현재 프랑스의 이 조기 총선 관련된 선거 이슈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 달러가 좀 강하다. 프랑스가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조기 총선한다고 얘기하는 순간 프랑스 증시 대폭락했어요. 대폭락했는데 지금 살짝 올라오고 있거든요. 살짝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결판 나진 않겠지만 네. 50%로 가반 차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르펜의 극우 정당이 만약에 한 40% 가까이만 가도 장기적인 악재다 이거는. 근데 요것 때문에 좀 최근에 유로화가 좀 밀렸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프랑스의 르펜 같은 경우가 그 국민연합에 만약에 들어갔을 때 왜 이게 문제냐. 네. 근데 얘네가 왜 문제냐면 극우인데 얘네들이 정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왜 이민자 다 쫓아내고 그냥 무조건 그냥 우리는 EU 탈퇴해야 되고 근데 얘네들이 극우인데 또 포퓰리즘이 강해요. 그러니까 돈 많이 쓰자 이거예요. 네. 안 그래도 프랑스 재정 지금 난리도 아닌데 돈을 더 쓰자.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프랑스 국고채 금리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로화가 좀 약세인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주 증시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프랑스 조기 총선 이슈도 있다. 네. 그것까지 여러분이 좀 생각해봐야 된다. 그래서 근데 그럼 향후 전망은 어떠냐? 저는 네. 근데 이게 프랑스가 당장 결판 안 나거든요. 이긴다 하더라도 30% 가지고는 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잠재되어 있는 건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달러가 결국 미 연준이 9월 달에 네. 금리는 하게 될 거고 금리는 하게 되면 달러가 다시 약세로 꺾이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그때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부분을 좀 참고하면서 너무 실망감을 갖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립니다. 네, 최근에 이 원화가 다시 약세로 전환되면서 지수가 다시 추가 하락하는 건 아닌지 불안감이 많은 시민들 계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많이 불안하고 투자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자세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면 달러화 강세가 마지막 피크다. 이제 좀 약세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좀 내비치고 계시거든요. 중요 이벤트에 실시간으로 잘 대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방송 중에 꼭 들어오셔서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관련주들의 움직임인데요. 당장 이번 주에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따라서 좀 희비가 엇갈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좀 지수가 더 올라갈 만한 힘이 있다면 반도체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반도체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마이크론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마이크론이 차트가 이렇습니다. 지금 마이크론이 그러니까 마이크론 실적 분위기가 괜찮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좋으면 지금 가다가요. 이거 지난주 금요일 날
한 6% 잠깐 밀렸어요. 6% 한번 밀렸고 지금 마이크론의 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니 메모리 반도체 3위인 회사가 네. 어떻게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르기만 하고 있어요. 이 메모리 반도체 3위 맞아요, 이 회사? 지금 메모리 반도체 1위가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가 삼성전자 주가 보실래요, 삼성전자? 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거든요. 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1위인 삼성전자는 주가가 그냥 마냥 누워 있는데 물론 네. 올라오긴 합니다만 마냥 좀 누워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네. 근데 마이크론의 차트는 보시면 예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이크론이 2위인데 이 회사 심지어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네. 둘 다 HBM 아직 못 하고 있어요. 어. SK하이닉스만 혼자 다 하고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이 이렇게 강했다라는 거는 실적에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다는 거고요. 그냥 마이크론이 실적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저는 삼성전자 실적은 괜찮을 거다. 왜냐면 마이크론은 그래봐야 3위고 메모리 반도체는 1위가 훨씬 더 이익이 많습니다. 네. 3위보다요. 그래서 저는 향후 마이크론의 실적 가이던스도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HBM 반도체를 언급하면서 분명히 가이던스를 좋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저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게 되면 네.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들 분명히 다시 올라올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조정이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는 좋은 시점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이 부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 종목들 주목하고 계신다면 지금 꼭 저희 시청자 커뮤니티 들어오셔서 매수 타이밍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방송 시간 중에 들어오셔야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투자 전략 또 타이밍까지 알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만의 이번 주 히든 종목을 좀 살펴봐야겠죠. 어떤 종목 네. 가져오셨어요? 자, 반도체 좋다고 했으니까 반도체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반도체 가지고 나왔는데 전 사실 이거 마이크론 거의 승부 거는 거예요. 승부 거는 건데 근데 이 종목은 사실 승부라고 하기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잘 될 거기 때문에. 어차피 잘 될 거라서 별로 상관없다. 마이크론 실적 잘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네. 자, 이제 보시면 이 회사 뭐 하고 있냐, 뭐 하는 회사냐면 광학 현미경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광학 현미경이라는 거는 공업용으로 쓰는 현미경들이 있어요. 자, 엄청나게 배율로 보는 현미경들이 있는데 이 기술이 엄청나게 중요한 기술이고 엄청나게 테스트 공정할 때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요거를 반도체 장비로 많이 쓰는데 이 회사가 사실 1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실망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 살짝 밀렸어요. 네. 근데 1분기 실적이 왜 안 좋았냐면 일단 일부 비용 반영되고 하다 보니까 신규 수주가 반영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지금 1분기 막판에 역대급 신규 수주가 네. 들어왔는데 1분기 막판에 얼마가 들어왔냐면 500억이 들어왔어요. 신규 수주가. 네네. 원래 신규 잔고가 수주 잔고가 370억 정도였는데 1분기 거의 말에 거의 500억짜리 하나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수주 잔고가 많이 늘었다. 814억까지 늘어났고요. 네. 이 회사는 최근에 오사트가 대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오사트가 좀 약하다. 오사트가 약하기 때문에 TSMC를 우리가 못 이긴다라고 하는데 사실 오사트에 우리나라 최근에 후공정 회사들이 좀 집중돼서 많이 이슈를 받아서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근데 이제 오사트만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전통적인 레거시 반도체가 가려면은 결국 전공정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전공정, 후공정 지금 싸움이 논란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전공정이 반도체가 진짜냐 아니면 후공정 그대로 계속 봐야 되느냐 그냥 둘 다 하는 거 하면 돼요. 네.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뭘로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요. 그냥 둘 다 하는 거 하면 되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전공정, 후공정 장비에 모두 쓰이고요. 네. EUV 마스크 리페어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후공정 쓰면서 전공정에도 활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 관련된 장비가 있어요. 이 장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공정, 후공정에 모두 다 쓰이고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이 종목이 최근에 차트 흐름도 괜찮거든요. 한번 보시면 네. 좋겠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원래 반도체 관련주들 뭐 아니면 도죠. 급등했거나 아니면 급락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네. 지금 최근에. 네. 근데 이 종목 그냥 지키고 있어요. 그러네요. 지키고 있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18만 원, 17에서 18만 원 사이에 이 매물벽이 엄청 큰데 네. 이 매물벽을 지금 올라탄 상태예요. 뚫어놓은 상태죠. 뚫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뭐만 들어가면 된다? 손 대면 이렇게 톡 하고 딱 손을 이렇게 톡 대잖아요. 이 매물벽을 돌파한 상태 때문에 주가가 확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그 손을 톡 하는 게 뭐냐? 마이크론의 실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드리면서 네. 이 종목 지금 흐름 상당히 좋으니까 지금 기관 외국인 순매수 상당히 좋거든요. 수급도 좋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이 종목 같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제가 시청자 커뮤니티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광학 현미경 제조 생산하는 업체 정확한 종목명은 가려져 있었거든요. 히든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끝까지 시청자 커뮤니티 들어오셔서 무료로 선물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스캔만 하시면요. 무료로 입장 가능하고요. 또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또 친절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기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유익한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